자, 오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금융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영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복잡한 사건의 진실에 한번 다가가 보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 숫자 5.69%.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2025년 9월 2일에 영국 정부가 30년 동안 돈을 빌리면서 내야 하는 이자율이에요. 와, 이게 무려 2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자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일까요? 이건 그냥 뭐 숫자 하나가 좀 올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의 심장부에서 지금 삐삐하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까지 폭등한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혹시 2022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네,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기 전에 먼저 이 경제적 경고음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배경을 알아야 사건이 보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채권 수익률. 아, 이 말만 들으면 머리 아프시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국가의 신용카드 이자율이다? 이렇게요. 우리도 신용카드 이자가 갑자기 막 치솟으면 나한테 무슨 문제 있나? 싶잖아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자율이 폭등한다. 이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 금리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다들 힘들죠.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독일 다 오르긴 했는데 영국 그래프만 저렇게 혼자 막대기가 하늘로 솟구쳐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상승폭이 다른 나라들이랑은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파릅니다. 이건 뭐죠?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영국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 바로 사라진 구매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국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사주던 사람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국의 빚을 누가 사줬을까요?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나 영국의 중앙은행 같은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큰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팔고 도망가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구매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듬직했던 투자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 단기 차익에 엄청나게 민감한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쫙 들어온 거죠. 보세요. 외국인 비중이 32.2%, 헤지펀드가 15.9%, 엄청나게 늘었죠? 아니, 근데 투자자가 바뀐 게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이냐고요? 이걸 동네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원래 우리 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동네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싹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집값 좀 오르면 바로 팔고 떠날 단기 투자자들만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작은 뜬소문 하나라도 집값이 막 널뛰기를 하는 아주 불안정한 동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잠시 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정치 쪽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정치적 퍼즐이거든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키어 스터머 총리가 경제팀을 싹 바꾸면서부터였어요.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영국 경제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건데?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재무장관 말을 들어야 해? 아니면 총리 말을 들어야 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고 돈을 넣어야 할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리더십 혼란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터졌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정부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지출을 줄이겠다던 중요한 복지개혁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저러다 빚은 제대로 갚을 수 있겠어? 하는 의심이 막 커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은 불안하고 정치는 혼란스러운데 이 불길에 기름을 냅다 부어버린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정말 끈질기게 안 잡히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둘째는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빚, 즉 국채 물량입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봐도 유독 심각해요. 물가 상승률이 3.8%. 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도와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뜰 테니까요. 말 그대로 손발이 꿍꿍 묶여버린 거죠. 자,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죠? 바로 공급과 수요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그러니까 국채를 더 막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폭락하고 이자는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바로 그날 영국 정부가 1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는 빚을 시장에 또 내다 판 겁니다. 와. 자, 이제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왜 자꾸 2022년에 그 끔찍했던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는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국 시장에는요, 아주 끔찍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트러스 총리가 내놓은 무모한 감세안 때문에 시장이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갔던 기억.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올해 7월에도 보세요. 그냥 정치적인 루머 하나 떴을 뿐인데 시장이 발작하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영국 시장이 바로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을 종합했을 때 영국이 마주한 가장 궁극적인 위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둠 루프라고 불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름부터 무섭죠. 말 그대로 파멸의 고리.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둠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정부 재정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이자를 더 내놔 하고 요구하겠죠. 세 번째, 그럼 정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라 살림은 더 팍팍해집니다. 네 번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첫 번째,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반복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운명의 날로 불리는 11월 26일, 과연 영국 정부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끊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선택이 앞으로 세계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